그 여자가 우리 도희를 죽인 집안의 사람이었어. 분노로 가득 찬 정호성의 외침은 집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제인은 바로 과거의 비극과 연결된 강미란의 조카였던 거죠. 어머니 정윤이는 충격으로 쓰러지고 보람이는 울며 제인을 붙잡았어요. 모든 비밀이 드러난 순간 도윤은 자신의 비밀을 폭로하는데 가족은 무너지는 듯했지만 아이의 한 장의 그림이 다시 그들을 이어줬어요. 갈등과 고백, 용서와 재회의 감정이 교차하는 오늘 회차. 그 숨막히는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정호성은 정성껏 도시락을 싸들고 도윤의 회사로 향했어요. 점심시간에 맞춰 도윤에게 누나가 싸준 도시락을 배달했죠. 하지만 강미란과 제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호성은 제인이 강미란의 조카라는 알고 얼굴이 굳어졌죠. 그는 도시락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돌아섰고 분노가 속에서 끓어올랐어요. 그 아이가 그 여자의 조카였다고. 숨을 헐떡이며 혼잣말을 내뱉던 그는 이미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정호성은 곧바로 도윤을 불러냈어요. 무거운 얼굴로 도윤을 마주한 그는 낮게 눌러 말했죠. 제인 강미란의 조카인 거 알고 있었냐? 도윤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 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말하려고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정호성은 주먹을 움켜쥐었어요. 그리고도 그녀와 함께 있는 거냐? 내 이모가 어떤 짓을 했는데. 그의 눈빛은 분노와 실망이 교차하고 있었고 도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제인도 거실로 나와 상황을 직감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저도 도희 오빠가 누군지 이제 알았어요. 하지만 그 일과 저는 정호성은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더는 너를 두고 볼 수 없다. 그의 언성에 제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도윤은 그녀 앞에 나섰어요. 삼촌, 제인 씨는 아무 죄가 없어요. 하지만 그 말은 기름을 부은 격이었어요. 정호성은 입술을 깨물며 등을 돌렸죠. 정윤이가 급히 달려나와 물었어요. 지금 무슨 일이야? 왜 제인 씨에게 그렇게 화를 내? 정호성은 참았던 말을 쏟아냈어요. 그 여자는 강미란의 조카야. 우리 도희를 죽인 그 집안의 장녀. 정윤이는 제인을 바라봤고 제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벽에 기대며 속삭였어요.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고 방 안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웠어요. 정윤이는 도윤을 향해 물었어요. 너도 알고 있었니? 그런 중요한 걸 나한텐 말도 안 하고. 도윤은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엄마, 난 제인 씨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정윤이는 크게 소리쳤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우리 도희가 어떻게 됐는데? 그녀는 말끝을 잇지 못하고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도윤이 재빨리 달려가 그녀를 붙잡았지만 정윤이는 결국 바닥에 쓰러졌어요. 정호성과 도윤은 당황한 채 정윤이를 부축했어요. 제인은 그 모습을 보고 두 손을 입에 가져가며 눈을 크게 떴죠. 제인 씨, 빨리. 구급차 불러요. 정호성의 외침에 제인은 손이 떨리는 채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도윤은 어머니를 꼭 끌어안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제발 눈 좀 떠봐요. 눈물과 불안이 뒤섞인 정호성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그 누구도 이 일이 이렇게 번질 거라 예상하지 못했죠. 구급차는 곧 도착했고 정윤이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도윤은 함께 올라탔고 정호성도 뒤따랐죠. 현관 앞에 혼자 남겨진 제인은 무력하게 주저앉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짐가방을 들고 조용히 거실로 향했죠. 하지만 그 순간 보람이가 두 눈을 비비며 걸어 나왔어요. 아줌마, 어디 가요? 제인은 당황해 미소를 지었지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잠깐 집에 좀 다녀오려고.
그러나 보람이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붙잡았어요. 보람이는 제인의 다리를 꼭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가지 마요. 나 아줌마 좋아하는데 나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제인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조금만 더 있다 갈게. 알겠지? 그 말에 보람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인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거실 한켠 밤이 내려앉은 창밖 풍경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제인은 작게 혼잣말했어요. 이 집에서 내가 해준 게 있긴 했을까? 병원 응급실 안 정윤이는 안정적으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의사는 단순한 과호흡성 쇼크라고 설명했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입니다. 일단은 안정을 취하게 하세요. 도윤은 안도한 얼굴로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아, 엄마, 금방 나아질 거야. 정호성은 말없이 창가에 기대 있다가 도윤을 불러냈어요. 제인, 지금도 그 집에 있냐? 그 한마디에 다시 불꽃이 튀었고 도윤은 눈을 돌렸어요. 삼촌, 지금은 환자부터 챙기자고요. 하지만 정호성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 여자 때문에 윤희가 쓰러졌는데 넌 아직도 그 편을 드는 거냐? 도윤은 담담하게 답했어요. 엄마 곁에 제가 남을게요. 삼촌은 마음 진정하세요. 그 말에 정호성은 이를 악물고 병원을 나섰어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는 그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이번엔 반드시 내쫓겠다. 차에서 내린 그는 곧장 현관문을 열었고 거실을 지나 보람이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두 사람은 이불을 덮은 채 잠들어 있었죠. 정호성은 잠시 멈춰섰고 결국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제인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곁에 누운 보람이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말했죠. 이젠 정말 가야 할 시간이야. 그녀는 조심히 일어나 짐을 챙겼어요. 보람이를 깨우지 않기 위해 발끝으로 움직이며 거실로 나가려던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섰어요. 출근 전 옷을 갈아입으러 온 길이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그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제인 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람이가 붙잡아서요. 그런데 이젠 가야죠. 도윤은 급히 막아섰어요. 안 돼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요. 두 분을 설득할게요. 하지만 제인의 눈엔 단념이 서려 있었어요. 저 하나 때문에 모두가 상처받고 있어요. 그 누구도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잠시 후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고 정호성이 문 밖에 나타났어요. 그럴 필요 없다. 얘기 좀 해봐라, 도윤. 정호성의 등장은 긴장된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도윤은 제인을 뒤로 감싸듯 섰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인 씨가 누구 딸이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녀는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진심이었고 보람이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호성은 팔짱을 끼고 말했죠. 진심 하나로 모든 걸 덮을 순 없어. 그 집안이 뭘 했는지 잊은 거냐?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인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 삼촌도 느꼈을 거예요. 너 지금 내 엄마보다 제인이 더 중요하다는 거냐? 정호성은 도윤의 앞을 가로막고 쏘아붙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죠. 도윤은 놀라 멈칫했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엄마도 삼촌도 소중해요. 하지만 제인 씨가 무조건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말에 정호성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고 그 순간 제인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어요. 그만두세요. 제발 저 때문에 다들. 그러고는 문 쪽으로 달려가 뛰쳐나가듯 나가버렸어요. 정호성은 끝내 참지 못하고 폭발했어요. 도윤아,
너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제인을 두둔하겠다는 거냐?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그의 말투는 참담했고 쌓여있던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도윤은 침착하게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삼촌, 저 사실 제인 씨를 사랑해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호성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사랑한다고. 그게 말이 돼. 도윤은 숨을 고르고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처음엔 그냥 불쌍해 보였어요. 힘든 일을 겪은 사람 같았고 도와주고 싶었어요. 연민이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그의 말투엔 떨림이 있었지만 단단한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마음이 갔어요. 이유 없이 보고 싶고 궁금하고 그녀가 보람이에게 보여준 따뜻함, 엄마에게 보여준 배려, 그리고 내게 보여준 진심. 그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됐어요. 정호성은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테이블에 내려치듯 놓았어요. 그 집안이 도희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 원수의 딸을 내가.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삼촌, 제인 씨가 죽였어요. 아니잖아요. 그녀는 그 집안의 피해자이기도 해요. 그 죄를 왜 제인 씨가 다 감당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짓눌려 살았다고요. 정호성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피했어요. 그 틈을 타 도윤은 거칠게 코트를 집어들고 현관문으로 나섰어요. 전 제인 씨를 찾아야겠어요. 그 말만 남긴 채 도윤은 뛰어나갔고 정호성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떨궜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지? 도윤은 거리를 달렸지만 제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처 골목도 버스 정류장도 텅 비어 있었죠.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제인 씨, 제발 받아줘요. 하지만 전화는 몇 차례 울리다 이내 끊겼어요. 그녀의 침묵은 단순한 거절보다 더 깊은 이별처럼 느껴졌어요. 도윤은 서 있는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으며 입술을 깨물었고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아주 작고 잔인한 확신이 피어났어요. 그녀는 날 떠난 거야. 신호음만 메아리처럼 울릴 뿐 그녀는 받지 않았어요. 정호성도 뒤따라 내려왔고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죠. 내 마음 이제는 알겠다. 하지만 절대 윤희한테 말하지 마라. 그 아이 지금 겨우 깨어날 텐데 더는 충격 줄 수 없어. 도윤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앞에선 아무 말도 안 할게요. 하지만 표정은 무거웠고 눈가엔 후회가 가득했어요. 그때 도윤의 전화기에 병원 번호가 떴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긴장했고 정호성이 먼저 받았어요. 네, 정윤이 보호자입니다. 네네. 지금 깨어나셨다고요. 전화를 끄는 정호성은 짧게 숨을 내쉬고 도윤을 바라봤어요. 일어나셨대. 바로 가자.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라탔어요. 그들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얽혀 있었어요. 병원 병실 안, 정윤이는 창밖의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들어선 도윤과 정호성을 보자 그녀는 천천히 눈동자를 움직였죠. 엄마, 괜찮아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손을 잡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아직도 어지럽긴 하지만 이젠 숨 쉴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어요. 정호성은 의사에게 상태를 물었고 정윤이는 고개를 돌려 물었죠. 제인 씨는? 그 질문에 병실 안의 공기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어요. 정호성이 한 발 먼저 말했어요. 짐 싸서 나갔어. 누나가 깨어나기 전. 그 말에 정윤이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래? 결국 그 아이가 떠났구나.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어요. 도윤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엄마, 어제 엄마한테 대들어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은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그 손을 정윤이는 느릿하게 감싸주었어요. 무슨 말이니? 사실 저 재인 씨를 사랑해요. 도윤의 고백은 너무도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정윤이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들의 눈을 바라봤어요. 처음엔 불쌍해서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녀의 진심을 보고 선한 눈빛을 보고 이제는 연민이 아니라 사랑이 됐어요. 정호성은 입을 막듯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윤이의 눈엔 눈물이 맺혔고 숨소리가 깊어졌어요. 그래서 말하지 말랬는데. 정호성은 속삭였지만 정윤이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 정윤이는 아주 나지막이 말했어요. 내가 재인 씨를 보는 눈빛이 달랐으니까.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만 떨렸어요. 어제는 그저 너무 충격이었어. 그 아이가 그 집안 사람이라는 게. 도희 생각이 나서 감정이 무너졌던 것뿐이야. 정호성은 놀라 그녀를 바라봤고 도윤도 고개를 숙였어요.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야. 지금은 판단하지 않을게. 그녀의 말은 자신을 향한 주문처럼 들렸어요.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고 정윤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호성은 고개를 돌린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엔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 혼란이 있었지만 가족 앞에서는 더 이상 언성을 높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니? 정윤이는 다시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 아이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 물음에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기다려줄 수 있다면 노력할게요. 정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제인의 번호를 찾아 천천히 눌렀고 통화음이 이어졌어요. 제인은 거리 한켠 벤치에 앉아 흐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동 소리의 화면을 보자 정윤이 여사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잠시 망설이던 제인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윤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어요. 제인 씨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제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네, 괜찮아요. 여사님은요? 정윤이는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제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그땐 너무 감정이 격해서 제 자신도 제어가 안 됐어요. 제인은 말을 잇지 못했고 정윤이는 조심스럽게 이어갔어요. 처음 널 이 집에 들인 건 너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니 그건 달라지지 않았더라. 제인은 목이 메어 조용히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윤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죠. 돌아와요, 제인 씨. 보람이도 우리도 기다릴게요. 정호성은 정윤이의 결정을 들은 뒤에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머리를 쓸어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괜찮겠어? 누나까지 무너지면 나 더는 감당 못해. 정윤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단호히 답했죠. 보람이가 가장 먼저 제인을 찾을 거야. 그 아이는 이미 우리 가족이야. 사실 나도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 정호성은 고개를 떨군 채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는 한 번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말없이 끄덕였어요. 그 순간 모두의 마음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잔잔한 울림이 번졌고 이 작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했어요. 정윤이는 도윤을 불러 조용히 손을 잡았어요. 내 마음 이제는 내가 믿고 싶어. 그 아이가 내 마음을 흔들 만큼 진심이었다면 넌 그 감정에 책임을 져야 해.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두 분 다 받아들여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인 씨 분명 잘할 거예요. 정호성은 여전히 무거운 표정이었지만 말없이 등을 돌렸어요. 그는 말 대신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 조용한 움직임이
어쩌면 그가 내린 결심의 표시일지도 몰랐어요. 그 속에서 도윤은 자신이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처음 실감했어요. 그날 오후 제인은 다시 집 앞에 섰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도윤이 문을 열며 환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어요. 왔군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인은 머뭇거리다 작은 인사를 했고 그 모습을 본 정윤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어서 와요, 제인 씨. 이제 우리 집이죠. 그 말에 제인은 울컥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집안은 조용했지만 따뜻했어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에 다시 들어선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죠. 돌아온다는 게 이렇게 벅찬 감정일 줄 몰랐어요. 현관 너머에서 새어나오던 식물향과 따스한 빛이 그녀의 굳었던 마음을 조심스레 풀어내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모두가 거실에 모여 식사를 준비했어요. 도윤은 주방에서 제인을 도와 찌개를 끓였고 정윤이는 반찬을 정리하며 눈길을 피했어요. 정호성은 묵묵히 수저를 놓으며 식탁을 정돈했죠. 말 한마디 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서로의 시선은 짧게 스치며 이내 멀어졌어요. 서두를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공기였죠. 그 어색함 속에서 보람이가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어요.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죠. 그 아이의 작은 발소리가 그 긴 침묵을 깨뜨렸어요. 마치 무언의 약속처럼 그 발소리가 이 가족의 심장에 닿는 듯했어요. 아줌마. 보람이는 제인을 보며 다가갔어요.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녀는 색연필로 가득 그린 종이를 펼쳤어요. 이거 우리 가족이야. 그림 속에는 제인까지 포함된 식구 모두의 모습이 있었어요. 도윤, 정윤이, 정호성 그리고 자신 옆에 꼭 붙은 제인의 그림. 그 모습에 모두의 시선이 멈췄어요. 제인은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한나이의 그림이 가족의 공기를 천천히 바꾸고 있었어요. 순수한 손끝이 던진 그 그림 한 장이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보람아. 제인은 아이를 향해 무릎을 꿇고 천천히 말했어요. 이 그림 너무 예쁘다. 보람이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림 그리면서 계속 아줌마 생각났어요. 그래서 같이 그렸어요. 다시 오면 보여주려고요. 그 말에 제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무수한 순간들이 떠올랐고 이 작은 아이의 진심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어요. 정윤이와 정호성도 숨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 조용히 흘러갔어요. 제인은 처음으로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를 느끼고 있었어요. 제인은 보람이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보람아. 아이의 체온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줬어요. 내 덕분에 내가 가족이 됐어.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어요. 정호성은 멀리서 두 사람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정윤이는 자신의 눈시울을 손등으로 닦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건 그렇게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어쩌면 가족은 용서가 아니라 기억해주는 사랑에서 시작되는지도 몰랐어요. 식탁에 다시 모인 네 사람은 천천히 저녁을 시작했어요. 도윤은 제인 옆에 앉아 밥을 퍼주었고 정윤이는 나무를 조용히 건넸어요. 정호성은 말없이 국을 따랐고 그 조용한 식사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감돌았어요. 보람이는 해맑은 얼굴로 음식을 먹으며 말했죠. 아줌마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제인을 향했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너희 곁에 있어서 다행이야. 그저 한 끼의 식사였지만 그건 다시 이어진 마음의 증표였어요. 무너진 관계의 첫걸음은 늘 그렇게 소소한 일상에서 시작되었어요. 식사를 마친 뒤 제인은 식탁을 정리하다가 문득 거실의 그림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림 속의 사람들 그리고 자신. 그 안에 있는 모습이 이젠 낯설지 않았어요. 도윤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어요. 앞으로 우리 함께 가요. 어떤 과거가 있든 우린 지금을 만들어가면 돼요. 제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라 다짐했어요. 이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었던 희망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거실에 불이 하나둘 꺼졌어요. 정윤이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 혼잣말하듯 속삭였어요. 우리 도희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보고 있겠지.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미소를 머금었어요. 제이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보람이는 새근새근 잠든 채 그 그림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어요. 그 그림 한 장이 상처 입은 마음들을 다시 연결해 준 기적이었어요. 다시 시작된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될 거예요.